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영화 살인의 추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심지어 영화 케이블 채널 OCN은 원래 편성되어 있던 곡성 대신 살인의 추억을 상영하기도 했죠. 사실 저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들보다 살인의 추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반응 같습니다. 화성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화 때문이니까요. 영화에서 진짜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박형규란 캐릭터가 있지만 사실 그도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발달된 DNA 감식 기술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보니 새삼스럽게 박형규의 정체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가 잡지 못한 연쇄살인범일까요? 아니면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에 구타를 당한 선량한 피해자일까요? 저는 박형규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박형규가 범인이 아니라는 설정이 이 영화의 흐름에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추억은 어떤 영화였나요?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스릴러?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장르를 농촌 스릴러라고 한 바 있으니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경찰과 살인범,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라는 시대죠. 영화는 해당 사건을 둘러싼 시대의 성격을 매우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시위 진압하러 수원시내 다 나부탁하네요 막.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영화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버린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같은 해석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인의 추억은 사람을 죽인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1980년대 경찰들은 그들이 해온 경험 안에서만 유능한 경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해보고 경험도 못해본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려 하면 대모 진압을 해야 하고 대통령이 지나는 길을 정리해야 하죠. 무엇보다 이 경찰들은 진짜 범인을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영화 속 백광호는 이 경찰들의 현실을 강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증거 조작에 의해 범인으로 몰리고 자신을 다그치는 형사들 때문에 어릴 적 트라우마를 떠올렸고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끝내 사망하고 말죠. 이런 경찰들이 과연 진범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너무 심할 때 한번 조심뿐게. 영화 속 경찰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통해 박형규에 대한 단서를 잡습니다. 그렇게 박형규를 찾아내고 취조실에 앉히죠. 이때 박형규가 진범으로 의심받는 이유를 다시 정리해봅시다. 박형규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우울한 편지를 시청한 날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장 최근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의 마지막 노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무엇보다 그의 손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박형규가 의심받는 이유는 앞서 의심받았던 백광호와 조병순이 범인을 몰렸던 이유보다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백광호는 향수기를 쫓아다녔던 사람이었고 조병순은 사건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죠. 이들에 비하면 박형규가 한 일은 사실 라디오에 우울한 편지를 신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관객들은 박형규가 경찰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그를 의심합니다. 경찰에게 끌려왔는데도 그는 태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쩌면 그는 진짜 범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경찰이란 권력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박형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거 동네 애들도 다. 박형규는 범인이 아니라 이 무능력한 경찰들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박형규를 진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그렇게 관객들이 애타게 진범을 찾게 하도록 만든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경찰들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박형규를 마주한 그들의 얼굴은 경찰이 아니라 그냥 피해인입니다. 진범을 꼭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이성을 뛰어넘어버린 상태라고 할까요? 백광호나 조병순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박형규를 범인으로 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박형규가 진범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박형규가 제발 진범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객도 같은 마음인 거죠. 박형규가 진범이지만 경찰의 무능력 때문에 잡지 못한 진범이란 설정은 매우 영화적입니다. 하지만 살인의 추억이 드러낸 문제의식과 사건에 대한 태도의 흐름에서는 박형규도 진범이 아니라는 설정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박두만과 서태훈, 이들은 아예 진범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는 경찰들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달리 보입니다. 박형규가 놓쳐버린 진범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는 박두만의 표정에서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범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다고 생각할 때 이 표정은 매우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의 얼굴인 것이죠. 부디 현실에서 특정된 용의자가 바로 그 범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의 경찰들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